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 이제 이론 끝나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문제집인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세법 하면은 첫째 가장 핵심이 취득세, 양도세죠, 그죠? 그리고 재산세 요 세 가지.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아셨죠?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세 가지다 하는 딱 기억하시고, 오늘은 이제 취득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취득세는 교재 25쪽 순서는 제가 좀 바꿔서 할 겁니다. 앞에 돌아서 다 풀어드립니다. 앞부분도 다 할 건데 일단은 취득세부터 25쪽입니다. 오늘은 이제 취득세죠, 그죠? 자, 또 여러분들 또 다른 공부 또 하시느라고 세법은 또 공부 안 하셨죠, 그죠? 1차 민법하고 부동산 개로 거기에 또 공부하시느라고 아마 세법은 조금 또 손 놓고 계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자, 보세요. 취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요약 정리하고 제가 문제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하는 거는 이제, 그죠? 막 기본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취득했을 때니까.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그죠? 취득했을 때 그 취득의 모양이 처음 취득한 거죠. 원시. 취득했고, 타이틀로 취득하는 걸 뭐라 하죠? 우리가 승계 취득이라고 하죠. 그죠? 또 취득으로 간주하는 걸 우리가 의제라 이러잖아. 그죠? 의제 취득의 모양으로 취득한 자. 그 취득한 자가 세금 내야 되죠. 그죠? 그 사람을 누구라 그러죠?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누구죠? 사실상 취득한 자. 기억나죠? 그죠? 사실상 취득한 자다. 이 취득한 자가 그 세금, 무슨 세, 그죠? 취득세라는 세금. 이 세금은, 모든 세금은 그 기본 과표가 있죠. 기본 과세 표준 얼마짜리냐. 취득한 물건의 그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한 거. 이 세금을, 이 취득세는 우리가 취득한 자가 뭐 해야 되죠? 자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언제까지? 취득한 날로부터, 그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안 내면은 뭐 하죠?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가 취득세 기본 이론할 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죠? 그런데 이걸 우리 다시 한번 더 정리를, 요약 정리 한번 하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또 잊어버렸으니까. 물론 또 뭐 잘 공부해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자, 보세요. 부동산 등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 뭐라 하죠? 과세 대상. 그죠? 이거 우리가 과세 대상이라 한다. 과세 대상.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자기 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 정성요더라. 그죠? 그게 과세 대상이잖아. 그죠? 그래서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자기 항에 가서, 자기 항,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자기 항선, 차량, 기계, 자기 항선, 그죠? 광어권, 어권, 그죠? 광어권, 어권. 토지 건축물 취득하고 장애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입목, 기분이 골콘 종성요더라. 그죠? 아시죠? 요게 우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종을 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자기 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 종성요더라. 아시겠죠? 그죠? 요게 과세 대상.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 일단은. 아시겠죠? 요거 하나. 과세 대상. 자, 됐죠? 그죠? 다음 넘어갑니다. 보세요. 원시 나왔습니다. 원시라는 거는 처음 취득하는 거잖아. 그죠? 처음 취득하는 거. 최초. 요거는 타인으로부터. 요거는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랬습니다. 원시하면 뭐죠? 신축. 성경하면 뭐죠? 매매. 의제는 뭐죠? 정축. 그죠? 신축, 매매, 정축. 아시겠죠? 그죠? 신축, 매매, 정축이고, 예. 매매하면 또 나오더라. 뭐죠? 교환과 현물 출자. 교환과 현물 출자. 매매 나왔다 하면 뭐가 나오죠? 예, 그죠? 예, 상속과 정려가 있죠. 그죠? 상속, 정려, 기부. 기부는 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축하면 또 다음 뭐가 있었죠? 지목 변경. 지목을 변경하거나, 종류를 변경. 과점 추주.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추주. 다 기억나죠? 그죠? 그 다음, 신축 다음 뭐가 있었죠? 매립 간첩. 매립이나 간첩 있었죠. 그죠? 그리고 제조, 조립, 건조. 그리고 뭐죠? 출현, 그리고 뭐죠? 시효치다. 이게 취득의 모양이죠. 그죠? 원신. 이게 취득의 형태다. 그리고 납세무자가 누구죠? 사실상 취득한 자다. 그죠? 취득한 자. 예외가 있었다. 그죠? 그게 뭐죠? 주체. 뭐가 있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있었죠. 그죠?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예? 그죠? 예. 우리가 원시 취득자와 성계 취득했을 때 세금 누가 내야 된다? 그렇죠? 성계 취득자가 세금 낸다 그랬죠? 하나 더, 세 번째, 주택조합과 조합원 누가 세금 내야 된다? 그렇죠?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 누가 있더라? 과점주죠. 50% 초과 취득한 자, 납세 의무자. 됐죠? 자, 이리 오세요. 다음 과표가 나왔습니다. 그죠? 과세표준은 취득한 물건의 값이죠. 값인데 이거 원칙이 뭐더라? 신고가액이 원칙이다. 그죠? 신고한 가액대로 하는데 그 신고가액은 뭐보다? 그렇죠. 시가표준액보다 커야 되죠. 적으면 뭐라 한다? 시가표준액. 그럼 신고가액이 적더라도 인정해 주겠다. 그게 뭐죠? 사실상 취득가액. 국수공판장 법. 그리고 기본세율은 몇 프로? 4%. 그죠? 취득세의 기본세율은 4%더라. 4%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면 조금 값을 적게 경감해 주죠. 그죠? 예. 그리고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일로부터 60일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내면은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죠? 요 취득일이 언제냐? 요거죠, 요거. 그죠? 이러세요, 보세요. 예. 바로 취득일이, 요거 언제 취득했느냐, 이겁니다. 그죠? 신축은 취득일이 언제냐, 매립간축 언제냐, 매매는 언제냐, 그죠? 요런 거. 이 취득일이잖아, 그죠? 매매하면 우리가 잔금 지급일이다. 그 전에 등기 먼저 아마 등기일이다 그랬죠. 신축은 사용 성인서 교부일, 매립간축은 공사준공 인가일,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예. 이게 취득일이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 정년은 정년받은 날. 이게 취득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시험에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아시겠죠? 시험에 출제됩니다. 우리는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네 문제가 나오는데, 아시겠죠? 그럼 등록세에서는 안 나올 때가 있더라. 안 나오면 네 문제 나옵니다. 등록세 한 문제 나오면 여기서 세 문제 나오고, 평균 세 문제 나온다 보시면 돼. 등록세 안 나올 때 있으니까 등록세는, 왜냐하면 등록세는 과거에는 꼭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은 매매 부분이 여기 돌아버렸으니까 취득에. 그죠? 즉 말해서 우리가 매매 안에 이제 전세권이나 어떠한 그 외에 있잖아. 그죠? 전세권이라든지 뭐 임차권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걸 우리가 등기 등록할 때 그게 등록세다 보게 범위가 굉장히 적어져 버렸죠. 그죠? 그냥 한 문제 잡고 한 문제 나오면 요거 세 문제, 안 나오면 네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신 이제 중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항상 제가 세법을 강의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격시험이라는 것은 좀 작전이 필요합니다. 민법을 잘해야만 시험에 합격하고 부동산학개론을 잘해야 합격하고 공법을 잘해야 합격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점수를 많이 넣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잖아, 그죠? 그건 당연하죠. 그럼 어디에서 점수를 얻어야 될지를 여러분들 잘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점수 안 나는 공법 같은 거 매일 해서 하나 안 하나 그냥 50점 안팎이 나오는데 그것만 계속 하신다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해도 50점, 안 해도 50점인데. 하여튼 점수 나올 때 하셔야 돼. 응?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법에서 16문제 나오는데 평균 몇 개만 줄 아십니까? 16개 중에서 3개 내지 5개 맞아요. 다 틀리고. 그 합격을 바랍니다. 여러분들 민법 학교는 있죠, 그죠? 그런데 공시세법이 있죠. 공시세법에서 점수 더 안 나옵니다. 공법하고 비슷합니다. 점수 비중이 공시세법에서. 그러면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공시세법이 세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공시법. 뭐 요즘 뭐 말이 바뀌더만 이게 공갈목 하는데 우리 쉽게 지적법입니다. 그죠? 지적법인데. 그 다음 세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16문제. 응? 12문제. 아,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점수 안 나와요, 이거. 어디서 점수 따야 되겠습니까? 이게 제일 쉽지 않습니까? 세법이. 근데 이걸 여러분들은 처음 들을 때 쉽거든요. 그러면 이제 책을 덮어버립니다. 안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나 점수가 이래 나와, 이래. 16문제 중에서 3문제나 4문제, 5문제 맞추고 합격을 바란다는 건 좀 힘듭니다. 그죠? 이런 데서 15문제 맞춰버리면 대박 합격 들어가죠. 충분히. 2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1차가 어차피 뭐 될 거고, 1차야. 2차가 합격 당락을 좌우하는데, 이게 전부 따야죠. 아시겠습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점수는 자격시험 뭐죠? 점수를 따야 돼요. 그죠? 그 어느 부분에서 내가 딸 건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좀 해야 돼. 세법이 쉽게 안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문제가 문항에 보면은 상당히 좀 공부를 좀 깊이 안 하시면 답을 못 찾습니다. 그렇지만은 내용은 쉽거든요. 조금 반복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점수가 적어도 16문제 중에서 13문제에서 15문제 맞출 수 있다 이겁니다. 한두 문제는 틀리더라도. 아시겠죠? 준비를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래도 나는 내가 길 가겠다 하는 분은 할 수 없고.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과세대상이다, 그죠? 과세대상. 아셨죠? 자, 말씀 잘 쓰세요. 과세대상. 그 다음, 요 납세의무자 있죠, 그죠? 납세의무자. 2개 나왔죠, 그죠? 그 다음, 이리 오세요. 요 과표와 세율이 있죠. 예? 그 마지막 신고납부입니다. 크게 몇 파트입니까? 4파트. 그죠? 네 파트에서 4문제 나온다 이겁니다.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표 세율, 신고납부. 딱 4파트죠, 4파트. 그죠? 요 4파트에서 4문제. 그럼 파트별로 한 문제씩 나온다 보시고 정리해버리면 딱 끝나잖아. 그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과세대상. 자, 교재 한번 보세요. 네, 6번 문제입니다. 6번 한번 보세요. 27쪽입니다. 6번, 6번부터 11번까지가 과세대상입니다. 여기에, 우리 제가 문항 속에 알게 될게요. 6번부터 11번까지. 아시겠죠? 6문제죠. 그죠? 여기에는 이제 기출문제도 있고 예상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비슷비슷하니까 1번 한번 보세요. 1은 나옵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객체, 대상을 말하죠. 그죠? 그 목적물이 아닌 거. 이거 아닌 거 찾아봐라. 이 말이잖아요. 콘도 회원권 여기 있죠? 등기된 부동산이 여기 없잖아. 그죠? X 답이다. 시험 1은 나옵니다. 넘기세요. 넘어가서, 9번 한번 보겠습니다. 9번 좀, 이거는 기출문제 아닙니다. 그냥 이래 한번 보세요. 답을 찾겠습니까? 못 찾겠습니까? 이거 알고 있으면 답 찾을 수 있지, 뭐. 그죠? 거기서 옳은 거, 응?
항공기, 맞죠? 그죠? 기계장비 들어가죠. 승마회원권 들어가죠. 끝났네. 답 나와버렸네. 그죠? 2번이 답이잖아. 하나 찾지 마시고 찾으세요. 아시겠죠? 그죠? 다음에 10번과 11번 있는데 그 10번 문제 한번 보세요. 10번 문제. 이렇게 약간 이제 어렵게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한번 10번.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거 있잖아요. 보유 토지의 지목이 천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해도 그게 바로 뭐더라? 지목 변경이네. 과세 대상 기억 맞다 그죠? 그럼 벌써 이제 4번은 탈락. 맞죠? 자, 넘어갑니다. 니은 보세요. 건축물을 이전했습니다.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물을 이전하면 이전 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등기. 그 등록세, 그게 이제 우리가 매매에 우리 취득 부분에 들어올 버리니까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취득이 됩니다. 과세된다. 그죠? 니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건축물 이전도 과세됩니다. 예. 금액이 증가했다면 우리가 이걸 보자, 이걸로. 금액 가액이 증가한다면. 그렇지만은 건축물의 이전도 마찬가지. 저 뒤에 가면 다시 나올 겁니다. 이거 특례세율에 나와요. 특례세율에. 아시겠죠? 예. 그럼 니은 들어가야 된다. 그죠? 기억과 니은이 들어가는 거 찾아볼까요? 1번, 2번, 5번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는데 등기하고 관계없잖아요. 일단은 사실상 취득했다는 우리가 잔금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취득이지. 원칙이 사실상 잔금 지급이니까 당연히 기억 관계된다. 그죠? 디귿이고. 마지막 매립 간척 여기 있잖아요. 세금 내야죠. 정답 5번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죠? 예. 여기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은 전부 다 풀 필요 없습니다. 또 풀 이유도 없고. 아시겠죠? 우리는 이거는 왜냐하면은 우리 기본 교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요 과세대상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걸 아시고 그 몇 문제만 딱 가리고 체크하시고 그거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요거 기억하셔야 되지. 아시겠죠? 그죠? 요거 기억하시고 취득의 모양 균을 아셔야 되지. 우리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과세대상 끝났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예. 시간 나시면 하나, 11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보시면 되고. 예. 아시겠죠? 그죠? 한번 볼까요? 11번. 뭐 몇 개월 물어봤습니다. 그죠? 정년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당연히 과세 대상 되겠죠. 그죠? 매립가치 과세 대상 되잖아. 그죠? 주문에 건조한 선박, 이걸 우리가 팔기 위한 거니까 제외죠. 그리고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설립 당시는 아니잖아. 제외고. 분양권 취득세 아닙니다. 그죠? 허가받지 않고 건축 취득, 이것도 과세 대상 되죠. 세 개다. 그죠? 기업, 니은, 비업이 되겠네요. 그죠? 이상, 과세 대상 끝났습니다. 됐죠? 두 번째. 그럼 이번에 와서 납세 의무자. 그죠? 이거. 그거는 지금 우리가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12번부터 19번까지입니다. 요게.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풀 때 기본적인 것도 이제 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 교재 있지 않습니까? 기본 교재 한번 공부했던 걸 잠깐 보시고, 그죠? 옛날 우리 공부했던 한 복습만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죠? 예, 문제 풀어보실 때는. 여기에 납세 의무자, 기본 교재 아시죠? 그죠? 자, 보세요.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게 뭔 말인지 알죠? 그죠? 건물주와 어떤 가설한 자가 다르더라. 건물주를 누구라 그랬습니까? 주체구조부 취득자. 거기에 어떤 가설한 자가 다르다. 그죠? 다르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사람 누구죠? 주체구조부 취득자. 만드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 실수요자. 누가 세금 내야 된다? 실수요자 내라. 그게 바로 승계 취득자. 주택자가 조합원 나왔다. 조합원. 과점주주가 납세 의무자다. 설립 시 과점주주는 납세 의무가 없다. 그죠? 그 기타 등등 나오잖아. 그죠?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우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1번. 취득세 납세의무자 틀린 거 찾아봐라. 그랬네. 그죠?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은 납세 의무자다. 맞죠? 그죠? 2번.
주택조합 나왔습니다. 누구죠? 조합원. 그죠?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 관주됐다면은 당연히 몽땅 세금 낸다 그랬죠. 몽땅. 예.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에 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5번 건축물 바로 이게 나왔네. 건축물 나와 딱 보니까 뭡니까? 아하, 이게 주체구조부 취득자구나. 그죠? 이 바로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가치를 얻는 것에 대하여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가설한 자가 아니고 누구? 주체구조부 취득자. 틀리잖아. 아셨죠? 예. 요거 좀 기억하자. 다시 시작. 주체구조부 취득자, 승계 취득자, 조합원, 과점주주. 아셨죠? 물론 등등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거 우리가 기본서를 한번 보셔야 되고. 13번. 옳은 거.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등의 승계 취득을 통하여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과점주주가 된 날, 이건 과점주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문제. 왜냐하면 과점주주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한번 보세요. 과점주주. 과점주주는, 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죠?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 그랬습니다. 50% 초과 취득한 자. 근데 단, 설립 시 과점주주는 제외한다. 그죠? 요거 최초 우리가 설립할 때 처음 해서 창립 시에, 창설 시에 50% 초과 취득한 자는 세금 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보세요. 설립 시에 40% 취득했던 자가 그 후에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30% 추가 취득하여 주식 비율이 70% 되었다. 또 한 사람은 60% 주식을 취득한 자가 20% 추가 취득하여 주식이 80% 되었답니다. 자, 이 경우에 세금 내나 안 내나 묻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보세요.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를 잘 보세요. 이 경우는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왜? 과점주주 아니니까. 그죠? 요때는 세금 내야 되겠죠. 요거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왜? 설립시니까 안 낸다. 그죠? 요것도 세금 내야 되겠죠. 이때 몇 프로 낼까요? 몽땅 내라 이거죠. 몽땅. 왜? 최초니까. 몽땅 내고, 요거는 제차잖아요. 제차. 제차는 뭐예요? 정가분. 그죠? 요거 내라. 20%. 아시겠죠? 그죠? 최초는 몽땅. 제차는 정가.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러면 1번. 과점주주, 이거, 1번 이겁니다. 보세요. 과점주주 아닌 주주가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요걸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몽땅 취득한 것으로 보고 세금 다 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1번이죠. 그죠? 과점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 등의 승계 취득을 통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에 그날 현재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모두 내라. 1번 맞죠? 그죠? 정답. 아시겠죠? 2번. 도시규정법에 따라 예, 조합원용으로 지난 주택조합부동산은 누가 조합이 취득한다. 조합이 세금 내는 게 누가 낸다 그랬습니까? 조합원이 낸다 그랬죠. 그죠? 3번. 정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정여. 여기 부담부 정여는 우리가 양도세에서 잘 나오죠.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죠? 채무 상당 부분은, 채무 부분은 돈 주고 샀는 거 유상으로 본다. 양도가 되니까 유상, 무상이야 유상이죠. 건축물에 조정 나왔습니다. 누구죠? 주체구조부 취득. 가설한 자가 아니고 주체구조부 취득자. 고보락장을 임차인이 그게 임차인이 시설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세금 내는 게 아니고 뭐가? 임대인. 임대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세금 낸다. 아시죠? 예. 14번 문제입니다. 그 14번 문제는 바로 과점주주 문제죠. 그죠? 자, 보세요. 그 과점주주 문제를 보면은 첫째 기억을 보세요. 만주 중에서 5천주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결국은 50% 가지고 있었죠. 그죠? 50% 가지고 있다가 다음 몇 프로, 60% 되었다가 다시 또 몇 프로, 30% 되었다가 다시 몇 프로, 70% 되었다. 요때 몇 프로 부과하느냐 이 문제잖아. 그죠? 자, 보세요.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뭐라 그랬습니까?
50% 초과라 그랬습니다. 초과 안 됐잖아. 그죠? 아닙니다. 이것도 세금 내야 되겠죠? 안 내죠? 내죠. 이거 낼 때 몇 프로? 최초잖아. 그죠? 요게 최초잖아. 그죠? 50은 최초고, 요게 뭡니까? 제차잖아. 요 때는 60% 내야 되고, 요 때는 정가 보이니까 60%까지 냈으니까, 거기서 정가된 부분. 얼마? 10%. 아시죠? 그죠? 10% 세금 낸다. 과점 주주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게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12번, 13번, 14번 요 세 문제만 풀 수 있으면은 나머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됩니다. 똑같은 말이. 근데 여러분들 이 교재, 다른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문제 제가 지금 현재 이 교재는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그 보시면은 12번부터 그죠? 19번까지 몇 문제입니까? 8문제죠. 그죠? 8문제밖에 없죠. 다른 교재 보시면 이런 문제 몇 문제인지 아십니까? 20문제, 30문제 내놨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시간 낭비 아닙니까? 네?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2, 13, 14번 요 세 문제만 알면은 다른 문제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똑같은 문장을 자꾸 되풀이 나옵니다. 예. 좀 풀어보세요. 알겠죠? 예, 풀어보시고, 이거 좀 넘겨보세요. 저기 가서 18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18번 문제. 설립 시에 45% 주식 가지고 있다가 45%입니다. 그죠? 예. 그 후 15% 더 해가지고 몇 프로 되었습니까? 60% 되었다가 그 후에 또 20% 처벌하였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35% 남아있었겠네. 그죠? 가지고 있다가 다시 35% 취득해서 몇 프로 됐죠? 70% 됐겠네? 자, 보세요.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이때 세금 내야죠? 안 내죠? 내야죠? 요거는 최초. 그렇죠? 요거는 뭐, 제차잖아. 그죠? 최초는 얼마? 몽땅 60. 제차는 뭐, 정가 얼마? 10%. 됐죠? 답. 예. 19번. 유상으로 보자. 요거는, 그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다시 나옵니다. 양도. 예. 우리가 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 여기 이제 양도세에서 원래 있던 건데, 요게, 한 3년쯤 되었습니다. 취득세, 우리가 취득과 양도는 상대적인 개념이잖아. 그죠?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요걸 원래는 여기 없던 규제, 여기에 참 우리 취득세 안 들어있었는데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겁니다. 보세요. 부부 간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부부 간의 양도, 부부 간의 양도, 부자 간의 양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매매, 남편과 부인하고 매매했다. 이건 우리 세법상 인정 안 합니다. 그죠? 부부 간의 매매를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부 간의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원칙상 뭐로 본다? 그죠? 정료로 본다 그랬죠? 요 중요한 말이 뭡니까? 중요한 말이 뭐다? 원칙상 정료로 본다지. 항상 정료로 본다 하면 틀립니다. 아셨죠? 예. 우리가 문제에서 항상 나오면 이건 항상 틀리죠. 그죠? 항상. 아시죠? 예. 이건 항상 틀린다. 항상 원칙상. 예. 예외가 있다. 이겁니다. 예외. 예. 예외 없는, 그죠?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죠? 말하면은, 이유 없는 무덤 없다 식으로 말하면 모든 게 원칙과 예외가 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부부 간에도 양도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다 정의가 아니고, 부자 간에도 양도 해주는 게 있다. 이거 매매로 간주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외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요 양도로 봐주느냐 이겁니다. 그게 이거죠. 그죠? 그럼 자, 여기서 구분하실 때 보세요. 양도는 유상이잖아. 그죠? 정료는 무상이죠. 유상,
무상 구분한다 이겁니다. 요거는 뭐 유상, 요거는 무상. 그렇죠? 요거는 양도는 뭐다? 유상. 대가 있다. 요거는 정료는 공짜잖아. 그죠? 무상이다. 이건 무상. 그래서 유상과 무상.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유상, 양도. 이 사람은 뭐죠? 유상, 취득 되잖아. 그렇죠? 무상, 양도, 무상, 취득. 유상, 양도, 유상, 취득. 그런 말 이제 이해해야 되죠.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부동산의 유상 취득, 이쪽에 유상 취득, 뭐 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그럼 자, 이제 다시 정리해드릴게 보세요. 부부간의 양도는 원칙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뭐로 간주한다? 정료로 간주하되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그죠?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물건을 팔았는데 경매, 아버지 집이 경매로 잡혀서 넘어갑니다. 그죠? 넘어가는데 아들이 낙찰받았다. 정성거래 맞잖아, 그거는. 그죠? 법원에 가서 아버지 집이 넘어가는데, 참여해가지고 내가 최저가 낙찰받았다. 인정해줘야죠. 그죠? 그런 겁니다. 경매. 예, 아시죠? 그게 바로 1번이잖아. 그죠? 경매나 경매, 공매. 아버지가 파산 선고를 받아가 넘어가는 재산을 갖다가 그 배우자가 인수했다. 아들이 인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서로 교환한 거 인정해줘야 되겠죠. 부부간의 교환, 서로 교환, 쌍방간의 취득과 양도 성립하는데. 그죠? 그리고 정빙이 되는 경우죠. 서로 간에 뭐 정서가 있다. 뭐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런 거다 이겁니다. 결국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유상, 양도, 이 사람 입장은 뭐다? 유상취득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이해하시겠죠? 시험에 잘 나와요. 좀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유상취득이다. 이거는 양도세에서도 시험에 나오고 이쪽은 누구? 취득세에서 나오는 바로 요런 모양. 19번 같은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해하셔야 될 거고 5번에 가면은 정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정의 취득관계로서 채무 부분은 우리가 양도잖아. 그죠? 양도라는 거는 유상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항상. 유상인데 그 부분을 제어한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무상이잖아. 그죠? 무상. 항상 우리는 양도, 정여. 그건 당연히 알잖아. 그죠? 양도자 정여라고 하는 거. 양도는 매매니까. 그러면 양도는 결국 다른 말로 뭐다? 유상. 정여는 뭐? 무상.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우리가 취득세에 대한 개요도 받고, 그죠? 과세 대상 부분과 납세 의무 부분 보셨잖아. 그죠?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